아침 해가 창문으로 스며들던 어느 봄날, 저는 낡은 일기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더군요. 제 이름은 김미경, 올해 73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재환 씨와 함께 말이죠. 재환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TV 드라마를 보며 할 일 없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는 겁니다. 곁눈질로 보니 깔끔한 차림의 할아버지 한 분이셨어요. 인상 좋은 얼굴에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게 재환 씨였습니다. 그날은 경로당에서 미녀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젬병이지만 그래도 흥은 있는 편이라 뒷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환 씨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김진성을 키우며 살아왔기에 누군가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미녀 교실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어르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재환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상한 눈빛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저와는 다르게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며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겪어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삶의 지혜와 연륜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들 진성이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이는 제가 외로움을 타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밀려오는 적막감은 저를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빈자리를 재환 씨가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재환 씨와 저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우리는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꿈도 이야기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가슴 설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죠. 특히 아들 진성이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진성이는 저에게 늘 엄격했습니다. 제가 재혼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는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격렬하게 반대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제가 재혼하면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진성이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환 씨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동네 사람이 보이면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죠.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숨어 다니는 연애가 때로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재환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진성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기에 더욱 애착이 갔고 그가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외롭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저의 행복을 찾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재환 씨와도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재환 씨는 제게 용기를 내라고 했지만 저는 쉽사리 용기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죠. 재환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진성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환 씨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성이를 위해 제 행복을 포기해야 할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재환 씨와 함께 카페에 있는 모습을 진성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진성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재환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진성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성이는 재환 씨의 손을 뿌리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진성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진성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저를 이렇게 오해하다니요. 재환 씨는 진성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진성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진성이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진성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저는 진성이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쾅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성이는 저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식사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집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진성이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재환 씨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 역시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진성이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재환 씨와의 만남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성이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성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성이는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진성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진성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진성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성이에게 재환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진성이와 재환 씨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재환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진성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재환 씨는 진성이에게 지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성이 역시 재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풀었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재환 씨가 있었고 저를 이해해주는 아들 진성이가 있었으니까요. 재혼을 결심하고 재환 씨와 함께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진성이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희를 도왔습니다. 이불이며 그릇이며 차곡차곡 상자에 담긴 짐들을 나르며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환 씨도 진성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재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환 씨와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때로는 손주들이 찾아와 재롱을 부리면 웃음꽃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재환 씨는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재환 씨와 저는 서로의 취미 생활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재환 씨는 그림 그리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어느 날 재환 씨가 제게 그림 한 점을 건넸습니다. 그림 속에는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와 그 옆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용기와 도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재환 씨가 있고 저를 이해해주는 아들 진성이가 있으니까요. 저의 인생은 황혼기에 다시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재환 씨와 함께 살림을 합치고 저희의 일상은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진성이도 종종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재환 씨와 진성이도 이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진성이가 재환 씨에게 인생 조언을 구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가 드디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죠. 젊은 사람들의 연애는 응원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은 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경로당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박미숙 씨가 제게 톡 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영애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재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는 듯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박미숙 씨와 이영애 씨의 말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시선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재환 씨는 저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겼고 경로당에서도 서로에게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익숙해졌는지 더 이상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저희를 보며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죠. 어느 날 재환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재환 씨가 뇌경색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성이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밤샘 간호를 했습니다. 재환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재환 씨의 손을 잡고 쉼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다시 일어서 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병원에서 보내며 저는 재환 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없는 제 삶은 다시 외로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재환 씨는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재환 씨의 말에 안도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환 씨는 길고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살폈습니다. 걷는 연습을 할 때면 그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고 식사를 할 때면 그의 손발이 되어 주었죠. 재환 씨는 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환 씨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환 씨의 병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환 씨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예전처럼 저와 함께 산책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병을 겪으면서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충실하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했죠. 재환 씨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만나 힘들 때도 있고 내리막길에서 숨을 고를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걷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재환 씨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아들 진성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덧 저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용기와 도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꽃이 있지는 않은가요?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시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실 준비가 되셨나요?